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여기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 거리의 분들과 좁은 방에서 거주하신 분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몸에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그분들의 삶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나이다. 아멘. 간증을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요. 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렇게 좀 나이는 그렇게 많이 저도 안 먹었지만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좀 토대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지금 46이에요. 46인데 태어난 거는 전라도 진도에서 태어났어요. 진도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짧지 않지만 우여곡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진도도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진도대교가 이제 나 있어가지고 이제 교통편으로 이렇게 왕래가 이제 돼가지고 좀 편리하게 돼 있어요. 저는 진도에서 태어났고 좀 유복한 가정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고 다들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이렇게 도시하고 많이 틀리잖아요. 이렇게 농사 일을 주로 많이 이제 하는데 저희는 이제 농업을 이제 했어요. 주로 농업을 했는데 이제 가정 형편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님도 중매로 결혼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이제 하나씩 장만하면서 사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도 이제 마을 자체가 좀 이제 가구 수는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도 이제 저희 집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초가집이었어요.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때까지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시골의 풍경은 아버님들 다 아시다시피 진짜 정든 이렇게 분위기 서로 이렇게 나눠주고 모자라면 이렇게 퍼주고 그런 이제 세대였잖아요. 그런 시절을 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어느 마을마다 다 똑같았겠지만 이제 막걸리를 팔았어요. 막걸리를 어느 마을마다 막걸리를 분여해서 이 집 저 집 이제 걸치면서 막걸리를 이렇게 팔는 그걸로 이제 충당하고 이제 분여회가 운영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그 집에 한 집이었어요. 그렇고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막걸리를 이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버님만 뿐이 아니라 그 시대는 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약주를 막걸리 드시면 이제 저녁에 또 막걸리로 이제 마무리하시고 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게 농사일을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땅이 없었어요. 토마시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머님이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농사일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아버님은 이제 신경을 안 써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신경 써주시면 어머님이 그나마 좀 덜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애가 이제 둘이 있거든요. 저 위로 형 하나 있고 제가 이제 둘째인데요. 아버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어머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그게 아마 국민학교 4, 5학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걸 견디다 못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친정집으로 가셔버린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서. 친정집이 가셨는데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아. 또 애들이 있다 보니까 눈에 이제 밟히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고모님이 또 오셔가지고 잘 탈려서 다시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 마음을 그걸 이제 몰랐는데 크고 나서 어머님이 진짜 힘들게 사셨구나. 그걸 좀 많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자기 땅이 없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포마시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농사 지어봤자 다들 아시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이제 삼촌이 인천에서 사시는 이제 삼촌이 계셨는데 시골에서 살지 말고 인천으로 올라와라. 인천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하면 그나마 낫지 않겠냐. 빚도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막 2,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못 가고 학업을 이제 다 이제 저거 맞춰야 되니까 형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올라가시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못하고 중퇴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이게 이렇게 인천에 가서도 그렇게 넉넉지 않더라고요. 막 맨주먹으로 올라왔는데 색깔 옛날 연탄 뗐었잖아요. 연탄 이제 그는 인천 만수동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언덕이 옛날 또 그런 데는 또 인천도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식구들이 4명 살라니까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것도 이제 삼촌이 그것도 방을 얻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버님이 술을 그때도 이제 못 끊으신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있을 때처럼 똑같이 하시면은 어머님 또 힘드시죠. 이제 애들도 있는데 일을 해가지고 시골에 있을 때 아버님이 보종을 잘못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 빚이 그대로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술을 안 드셔야 되네. 술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강구하게 결단을 내리셨죠. 술을 끊던가 아니면 시골에 다시 내려가시던가.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술을 안 드셨어요. 술을 안 드셨는데 담배는 이제 피세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4가족이 진짜 뼈 빠지게 이제 돈을 벌었어요. 이제 일단 시골에 있는 빚부터 이제 갚으려고. 시골에 있는 빚부터 갚고 이거 차근차근 하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인천에 올라올 때 내가 19살이었어요. 19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도. 4인 가족이 이제 다 이렇게 돈을 이제 벌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원래 있으면은 이렇게 농번기 학교 끝나면 항상 가서 그 농사일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농번기 이제 그런 때. 그때 당시에는 왔을 때는 저는 사춘기가 아예 없었어요. 인천에 와서도 그렇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인천에 이렇게 도시에 이제 물든 거예요. 그게 물들어가지고 이게 참에 이제 사회생활도 잘했어요. 저도 잘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삐딱성을 탄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응? 왜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잘했으면 괜찮은데 잘 또 못해가지고 한번 가출하게 됐어요. 한번 가출하게 됐는데 이제 친구 따라 이제 간다고 이것저것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회사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야간업소 이제 이런 데로 몇 군데서 일했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데 거기서 이렇게 돈 맛을 또 알아가지고 얘가 또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좀 늦게. 이게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부모님하고 잘 화해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갈 이제 그 상황이 생겼어요.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영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밤일을 이제 그만두고 집에 들어가서 군대에 다니면서 한 10년 동안은 그래도 아버님들하고 이제 부모님들하고 형하고 잘 지냈거든요. 그러던 이제 잘 지내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20살 때 일을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저도 이렇게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이게 그때가 정확한 나이는 저는 모르겠어요. 4살인가 5살, 24, 그때 허리를 다쳐가지고 한동안 일을 못했어요. 저에게 너무 시련이 그게 진짜 그때가 너무 컸었어요. 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었죠. 그게 완전히 그게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얽매이게 되잖아요. 얽매이다 보면 이거 하루 이틀이야. 계속 이제 치료를 또 해야 되고 일을 또 못하니까 또 그만큼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게 되고 형이 간데 친형이 있는데 형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도 장애 상급이거든요, 원래. 형도 장애 상급인데 형도 일을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이제 저만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이제 부모님이 돈을 벌어서 아들 둘이 집에서만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허리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처음으로 이렇게 가구 회사라는 데를 들어가 봤어요. 예, 삼촌이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가구 회사를 들어갔는데, 가구 회사도 은근히 저하고 좀 잘 맞더라고요. 가구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못했던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또 출장도 다녀보고, 처음으로 뭐 그 미군 기지에 들어가가지고 천안 거기서 이제 공사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여러 것을 또 경험했는데, 또 우연치 않게 친구놈이 개를 같이 기르자, 개를 같이 기르면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저를 유혹을 했어요. 그것도 개를 살려면은 땅이 있는데 개를 살려면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50마리를 사기로 하고 친구하고 저하고 한 500 정도를 투자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됐어요. 처음에 잘 됐는데, 그 광경병인가 뭔가 그게 한번 터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3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걔들 다 폐사했죠, 그냥. 눈물 찔끔 감고, 그냥. 그때 이제 또 그 이후로 이제 부모님하고는 원래 그때도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대천에서 이제 친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또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때도 좀 이제 친구하고 불화서도 있었고, 또 다시 또 올라오자니 이제 어머님하고도 이제 다시 집에 또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아마 제가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예전에 이제 다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니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허리가 또 이게 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계속 20대 다쳤다니까 허리들이 계속 도지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또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반복적으로 한 4, 5년 이게 4, 5년 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생활은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벌어놓은 돈 계속 약간 까먹잖아요. 또 병원을 계속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다가 이제 어머님한테 이렇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런 생활이 계속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집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아버님 교통사고가 당했다고. 아침에 이제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이 아파트 경비를 하셨거든요. 아파트를 경비를 하셨는데, 워낙 이렇게 또 성격이 급하다 보시니까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그냥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아침 낮이라서 너무 그게 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길이 트럭이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중태가 됐어요. 그냥 인천 길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그때 당시 일도 저도 그만두고, 어차피 허리도 안 좋아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상태에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도 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시고, 형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아예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지만 그나마 내가 좀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어 같아가지고 병간 한 1년가량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게 좀 호전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원래 당뇨가 좀 있었어요. 당뇨가 좀 선천적으로 좀 있어가지고, 당뇨 합병증이, 그때 이제 머리를 다쳤거든요. 교통사고 당하면서. 당뇨 합병증에 치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제 인생에서 좀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때. 완전히. 그때 이후로 우리 아버님 이제 자생이 다 치르고 이제 세 가족 이제 그래도 어떻게 됐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있던 이제 기억들이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후로 다시 이제 나와서 따로 이제 산 지가 한 10년 가량 됐거든요. 어떻게 이제 일을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집에다가 뭐 조금이라도 이제 보태주려고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허리는 계속 아프고, 그래야 결국 이제 저도 이제 그때가 아마 2017년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숙하게 됐어요. 어차피 아니 버려놓은 것도 없고 방세는 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나오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저도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집주
만수동 근처에서만 있다가 너무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 번화가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인천 터미널 쪽이 좀 그래도 사람이 많다 그러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에 번화가가 많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그때 그 이후로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잘 돼가지고 이게 아는 이제 선배를 만나가지고 잘 돼가지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거기 회사에서 힘을 못 쓰니까 허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힘을 못 쓰니까 이런 사람 못 쓴다. 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 와야 이거 물건을 들고 그러는데 당신은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또 이게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가 2019년, 아니 18년이네요. 2018년 또 이제 노숙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원래 친구 그 형님하고 원래 같이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형님이 결혼하시는 바람에 제가 저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직장 다닌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벌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길거리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가 이제 인천 터미널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시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제 노숙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자 한 분이 같이 이제 거기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고 저한테 이제 권하더라고요. 굶었으면 밥 한 끼 먹겠냐고 하니까. 제가 그때 한 3일 정도 굶었거든요. 3일 정도.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맙습니다. 먹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그 형제하고 같이 이제 쭉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같이 지냈어요. 노숙을 하면서. 근데 그 형제도 목이 다쳐가지고 조건부 이제 수급자였거든요. 이제 그 형제하고 같이 지내면서 먹을 거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그의 수급비도 이게 그 금액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둘이서 같이 또 이제 생활하려면 노숙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가 2019년 10월 달이었는데 너무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가을 이제 넘어가고 이제 겨울 이제 들어오는 그 시기였는데 너무 춥고 이제 배고픈 거예요. 돈은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잘 안 되고 그게 수급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프레이포의 이제 공동체에 이제 SOS를 본의 아니게 이제 그 형제가 쳤거든요. 근데 본인은 한번 나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제 저는 모르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뭐 하느님도 안 믿고 이런 봉사 단체가 뭔지도 몰랐고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간 적은 있었어요. 한두 번 정도 친구 따라. 그때는 그랬는데 여기 다시 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프로페에 와서 봉사 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온 거예요. 너무 그런 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가려고 그러니까 저는 거절했어요. 두세 번 거절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이 형제가 형 같이 가자. 거기서 가면은 먹을 건 다 해주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 응? 믿어봐. 이제 그 형제가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고민 많이 했었어요.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 고민하다가 그래.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뭐 하나님 못 믿겠어? 쉽게 이제 저는 생각했어요. 쉽게. 야, 이제 공동체 와가지고 형제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이래가지고 이렇게 왔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심이 없고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데 되겠냐. 그러니까 손만 목사님께서 한번 믿어보세요, 형제님.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책을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성경책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또 안 나와요. 기도라는 건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기도라는 자체를. 어느 순간, 이렇게 거리 사역을 몇 번 다니고, 성경책을 보면서, 저희가 또 이제 사역 끝나면은 밤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또 저희 형제들끼리 예배를 이제 드리거든요.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제가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구나.
알겠다는 걸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도 처음에는 못했는데 노숙인들 만날 때마다 기도가 저도 모르게 너무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렇게 저거 안 하는구나. 너는 여기로 가라. 네가 있을 곳이 거기다. 그래서 그때 처음부터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빵 준다, 뭐 초코바이 준다 이렇게 다녔지만 제가 자신이 노숙을 하면서 또 노숙자 분들한테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서 처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이제 의도치 않게 지금 교회 이제 세가교회에 왔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좁은 방에 계신 어리신 분들과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설교해 주실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참 제가 하나님 믿었다는 거에 대해 참 너무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은 잘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이제 부족해요.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신앙심이 없어서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또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항상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좁은 방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여기 지금 온 지가 이제 7개월 됐는데요. 그런 걸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잘 들어? 너무 버벅대지 않았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너무 버벅된 것 같은데. 난게 다 들었다. 예? 난게 다 들었다. 다 들어놓고서 무슨 또 가요. 다 들어놓고서. 아유, 참 힘드네.